네, 저희가 준비한 3, 4위 소식은 제3신당 관련 이야기인데요. 원수에서 동병상련 동지로 누굴까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경마장 가는 길에 무임승차, 노인복지 축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던진 화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 현안을 둘러봐서 점검했습니다. 자, 그 장면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인분들 장사하실 때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정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수 한번 해. 예. 아이고 우리 이준석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아니, 저 영광입니다. 강서 보궐선거의 현장이었던 이 남부시장에 와서 민심을 파악해보면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민생을 살피는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중론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또한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방탄정당으로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고. 예, 오늘 이준석 대표가 서울 강서와 마포는 내일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네, 소형 트럭을 타고 저 두 군데 일정을 주말에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윤 대표님, 예. 이 두 군데를 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정확히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딱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마포구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배 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진 거. 예.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밝혔던 수치가 맞아서 또 그런 또 그 이슈가 됐었죠. 예.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측근 인사를 사천하려고 한다는 논란.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실과의 이 갈등 구도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민심을 등에 업었던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좀 많이 이슈에서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이 분위기의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현장 행보로 이 정권 또는 본인이 몸담았던 여당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각인하려는 그런 행보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오늘 당대표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정을 하면서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아마 노림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노인들을 상대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를 뭐 없애겠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화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자, 요즘에 제일 화제는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한 얘기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개항을에 출마하셔라라고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아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있는 분당 갑으로 가서 이준석 대표가 겨뤄보시죠.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항 갑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복수 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서로 신경전이 거센데 이준석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피해자 모임의 대표격인 분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겠죠. 이재명과 붙는다면 명분이 있다. 근데 나보고 분당갑 가라는 거는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는 의원은 윤석열 피해자 모임의 일원이다. 나도 당대표에서 쫓겨난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동병상련, 우리 같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같이 피해자끼리 분당갑에서 붙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앙금들, 갈등들 많았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
안철수 의원한테 어울리는 노래 한 곡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이제 뭐 문자 보내가지고 예. 그 싸이의 새 같은 것도 좀 얘기해보고 해라 하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상대할 가치가 지금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은 교향곡을 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음식점에서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등 굉장히 두 사람의 그 악연이 늘 화제가 됐었는데 왜 이번 경우에 서정욱 변호사님 왜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 모임으로 이렇게 한 군데로 묶은 걸까요? 저게 교묘한 말장난인데요.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 말 속에 첫째는 이제 본인이 윤석열의 피해자다. 예. 이런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입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 그다음에 코모두스, 뭐 전두환 독재처럼 온가족이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당에서 쫓겨난 거지 뭐 자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치 엄청난 피해를 본 것처럼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잘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도 또 갈라치기 노잖아요. 바로 이제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을 갈라치기. 아니 안철수 의원 당신도 윤석열 피해자 아니냐? 교묘한 이런 데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준석 대표 진짜 이게 본인의 출마지부터 이게 밝히고 정치를 하는 게 도리고 그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도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비례로 도망간다는 소문이 많이 듣게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본인은 이게 비례 2번 가서 배지 달고 동지들은 이게 지역구 나가서 전멸하면 동지들 시체 위에서 배지 비례 2번 달 겁니까? 저는 자꾸 이게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게 당당하게 어느 지역에 본인이 나가서 심판받겠다. 이래 하고 이낙연 대표보다 어디 나가든 안철수 어디 나가든 이렇게 훈수를 두야 된다. 예, 아직까지 뭐 개혁신당의 공천 작업이나 비례대표 순번 등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당이 원하는 때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또 이 발언으로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일단 없습니다.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요금이 싸다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겁니까? 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4호선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경마장역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내린다라는 발언을 했죠.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전 교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괴벨수업법이거든요, 이게 딱.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 정신 건강이라든지. 그 밑에 뭐가 깔렸냐면 가서 노인들이 가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들이 정말 그 도박할 돈이 있을까요? 거기 왜 갔을까? 이런 거 따져봐야 되자는 거예요. 전형적인 감정을 긁는 괴벨스적 어법이거든요. 괴벨스적인 화법이다. 나치의 오른팔로 불렸던 괴벨스의 화법이라고 진중권 교수가 비판을 했는데 이 무임승차 노인 복지의 무임승차 연령을 뭐 높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는 대신에 월 12만 원의 바우처를 주겠다. 결코 노인 복지를 축소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갈라치기 아니냐. 결국 20, 30대 표만 얻기 위해서 노인들의 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갈라치기 아닌 것 아니냐 했더니 억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한 이 적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억으로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갈라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어딨냐. 우리가 60대 표까지 받아오면 더 좋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역은 지하철 1, 2, 3, 4, 5 이렇게 많이 역이 모이는 특히 그 종로 1가에 공원 있잖아요. 탑골공원. 거기가 제일 많은데 무임승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저 경마장역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경마장역이 맞다라고만 하니까 진짜 그러면 노인들이 경마하려고 도박하려고 저기에 무임승차 타고 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얘기가 나온 배경은
김호일 노인회장께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노인들이 이동을 많이 함으로써 건강도 좋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 경마장에 가는 것은 운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배팅을 하고 뭐 어떤 그 노름을 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그런 건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도 초고령 사회에서 30%가 넘기 때문에 2035년 정도 되면 한 번쯤 다뤄야 될 주제인 건 맞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준석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는 한 번쯤 같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근데 이제 이 노인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김호일 노인회장의 말씀도 맞아요. 가는 차에 몇 사람 더 탄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 하지만 제가 서울시에 있는 입장에서 부시장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 적자폭이 늘어날수록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대줘야 돼요. 예. 왜 그 문제가 누적이 되면 사실 지하철의 안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실제 노후화된 것을 실제로 보면 제대로 고치지를 못한다든지 2인의 영문이 있어야 되는데 1인밖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한 번쯤은 그런 공론화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저걸 꺼낸 부분 또 경마장역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갈라치기 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저게 궤별서보다 이게 더 나쁘다 봐요. 궤별서는 이제 뭐 가짜로 선전선동을 했지만 국민을 이제 갈라치지는 않았습니다. 궤별서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청년 세대와 어르신들, 노인들 갈라치는 게 분명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말 듣고 경마장역 주위에 사사지 조사를 해봤어요. 또 이게 왜 갈 수 있는지 물어도 봤어요. 제가 총리실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에 마사에 감독도 해봤거든요. 예. 거기 가면요. 정말 이게 좋은 산책로, 벚꽃, 길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에게 산책 걷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경마공원도 있습니다. 예. 호텔도 10개 넘더라고요. 다양한 이유로 그 야외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마치 이게 돈 경마 때문에 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사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경마장역이 왜 놓습니까? 이런 이게 참 진짜 나쁜 정치예요. 이런 갈라치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이준석 대표 진짜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화제와 논란을 끌고 다니는데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자체 조사한 건데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당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이 다수 당선될 것이다 33%, 민주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다 33%, 제3지대 다수가 당선될 것이다 24%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만 보냐면 과거에는 어느 당의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두 갈래 길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번에 세 갈래 길로 한번 물어본 건데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신당의 지지율이 100%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 24라는 수치, 거의 4분의 1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무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느껴야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33 동률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점 이하짜리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연동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30% 이외의 다른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 표심으로 옮겨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이게 제3지대가 사실 이준석 신당만 개혁신당만 뜻하는 건 아니고 전체 제3지대를 그렇습니다. 뜻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제3지대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뭔가 국민의힘에서 이반대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길목에
뭔가 표심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국면으로 그게 구조적으로 좀 안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지표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 공천 과정이나 여러 정치적 변수를 통해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톡톡 튀는 발언으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뭐 꽁치구이 한다고 횟집에 손님 모을 수 있겠냐, 롯데가 92년 이후 우승 못했다는 조롱의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등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너츠를 들고 어디를 갔는데 그 동선에 도너츠 가게가 있다 없다 등등 논란에 일으키는 발언들을 많이 한 뒤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반대 측의 지적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 신당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지자들과 또 반대파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총선까지 74일 남았습니다.